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풀어볼까요? 최근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대세지만 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나 맥주 등은 온라인 등을 통해 살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제기되자 이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대규모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영세 중소유통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류, 그러니까 술의 온라인 판매 확대 요구가 거세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마찰이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좀 짚어볼까요?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종은 전통주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난 2017년 7월부터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혹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양조 소재지 관할 자치도 혹은 자치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주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 면허 추천을 받은 제품만 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통주만 가능하다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지, 왜 다른 주류들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건지 그 이유는 뭡니까? 크게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지나친 음주에 따른 국민 건강 악화가 염려된다는 것, 셋째는 온라인에서 유통될 경우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주류 업계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와 무관한 문제라는 것이 업계 중론으로 신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위반할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뭐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체코 등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 업체가 지난 4월 1리터 용량의 전용 케이크를 집으로 보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류 쇼핑몰들도 여러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외 기업들은 온라인 주류 거래 시 인터넷 통합 신원조회를 통해 주문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해서 온라인으로 주류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의 온라인 유통을 막는 건 과하다라고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판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신분증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술 취해는 성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분증 확인을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게 뭐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까 염려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 같은 주장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반경 700m 이내에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이 평균 8개씩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성인 누구나 술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판매를 막는다고 주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상 꾸준한 캠페인을 통해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알리고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류 온라인 판매 금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세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류업계에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세금 추적 문제도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공급 업체가 도매상에 납품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얼마든지 세금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소매시장에서 해당하는 온라인 거래는 국가 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주류 온라인 판매가 미성년자 보호, 또 국민건강권 보장, 거기에 세금 추적 등의 이유로 현재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예외사항은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전통주 외에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업계에서 그런 주장을 내놓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현재 전통주 외에는 온라인 술 판매가 불법이라 주류의 온라인 사이트는 많아도 살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기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불만을 가진 곳은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저녁에 반찬거리를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는 시대인 만큼 와인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범위에 와인 등 저도주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와인만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 사실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 와인 쪽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다른 주류 업계도 더 있습니까? 네, 최근 수제맥주 브루어리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을 뚫기 어려운 신생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제맥주의 경우 맥주 양주 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고 일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시장은 성장했지만 신생 소규모 업체들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제 맥주 쪽이 또 있군요. 수제 맥주는 국내에서 규제가 점차 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거죠. 네, 수제 맥주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정이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주류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 원인데요. 전통주는 이 중 0.3%인 약 4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른 시장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곳은 와인과 수제 맥주뿐이지만 다른 주류 업계에서도 내심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바라는 눈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현재는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게 제한적으로 소주나 맥주 같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치킨을 시켰을 때는 맥주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2016년 7월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는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 등에서 맥주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쌈이나 족발을 배달시킬 때 소주를 같이 시킬 수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함께 시키는 주류는 통신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뭔가를 허용을 하게 되면 좀 꼼수를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날 것도 같은데요. 네, 사실 실제로 페트병에 수제 맥주를 배달하거나 주류만 배달하는 등 꼼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라고 재차 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제 맥주집에서 안주를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규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뭐 꼼수를 부리는 그런 업체도 분명히 생길 텐데요. 자, 이렇게 업계 일선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에 뭐 수제 맥주 매장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대의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들린단 말이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슈퍼체인 유통사업협동조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와인을 허용하면 소주와 맥주를 막을 근거가 사라져 결국 전체 주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곳이 한국 슈퍼체인 유통사업협동조합인데요. 지금 여기가 슈퍼마켓 같은 영소, 중소 상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건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주와 맥주, 와인 등 모든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슈퍼마켓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 하락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규제 때문에 주류 판매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중에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시장 규모는 연간 1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소매점별 판매량 비중은 슈퍼마켓 40%, 편의점 33%, 대형마트 27% 등으로 판매량으로는 맥주가 45%로 가장 많으며 소주 27%, 막걸리 5%, 이 밖에 와인, 청주, 위스키 등 기타 23% 순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전통주의 경우 전체 주류 시장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역시나 오프라인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판매 채널이라든지 점유율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테고 그렇다면 주소비층이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권영길 슈퍼체인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영세 중소 유통 상인들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소비 위축의 여파로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주류 판매 증가 시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주류 판매 수입에 의존하는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입장이야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약에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돼서 그 중간 유통 과정이 확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주류 가격이 또 인하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슈퍼체인 조합 입장은 또 다른 겁니까? 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 이사장은 주류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판매의 제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주류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매출 급감에 따른 우려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술을 사실은 접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지출한 연간 총 급여액은 58조 7,49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급여액 지출은 2조 2,064억 원에 달했는데요. 한 해 동안 술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연 인원 2,88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급여액 지출은 16.4% 증가해 흡연으로 인한 지출액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흡연과 음주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흡연에 대해서는 점차 정책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절주를 위한 정책은 좀 미온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네, 당장 담뱃갑에 인쇄된 사진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나 심혈관계 및 구강, 비뇨기과 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이 사용되고 있지만 소매점과 식당 등 곳곳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주병에는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인쇄물 광고도 담배의 경우 판매점 내부에서만 일부 광고를 볼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를 광고하는 포스터나 입간판 등은 노출에 대한 규제가 없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을 얘기할 때 물론 장점으로는 그 주류의 가격이 인하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술을 접하기 쉬운 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류 판매점 밀도가 높을수록 음주 관련 폐해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OECD 국가에서는 판매 일수와 시간, 판매점 밀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절주 정책은 OECD 국가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1위를 놓지 않는 중년 남성의 음주율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최저 수준인 정책적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빼도록 하는 그런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한 움직임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정책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네. 현재 TV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대를 제외하면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류 광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또 현재 경고 문구가 주의 용기에만 표기되도록 돼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류 광고에도 경고 문구를 직접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음주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는 현실을 또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